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한미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여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해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미군은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서도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 역시 북한이 통상적으로 해온 시험의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주말 발사를 포착했을 당시에는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을 통해 발사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저강도의 군사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실장 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매입으로 투기 의혹을 받던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후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40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보고 법원에 부동산 몰수 신청도 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뒤 첫 구속영장 신청, 몰수 신청 사례인데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을 몰수, 추징, 보존 신청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관련 89건, 398명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과 국회의원 3명도 내사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후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해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3명도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 의뢰된 공직자 24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LH 사태 원조격이라며 비판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직의 문제이고 또 이해충돌 문제라면서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한 만회나 표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오 후보의 실상은 합리적 보수가 아닌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한 극우 정치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야말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민생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시장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시장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추행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며 땅에 떨어진 도덕과 상식을 서울 시민이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일화 경선에 나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 후보 확정 뒤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호남 표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검찰이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으로 꼽혀온 별건 범죄 수사를 앞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 관련 지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그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별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 정당해야 하고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만 75세 이상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이 오늘 국내에 반입돼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만 75세 이상에 접종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 즉 50만 회분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백신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분기까지 700만 회분이 계속해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와 서초구의 음악연습실에서 각각 누적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하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무증상 또 미확진자에 한해 투표소 임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은 다른 시간대에 투표하게 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분주 후에 주사기 바늘에 캡을 다시 씌우고 접종 직전에 벗긴 것은 준비 시간 동안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경기도에선 열흘 가까이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제조업체와 수원의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욕실용품 제조업체에서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회사에선 행정명령에 따라 선제 검사를 받던 외국인 한 명이 지난 22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30여 명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회사 직원 가운데 외국인과 내국인 10여 명은 기숙사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환자는 무증상 상태로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직원 1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교회에선 8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8일 목사의 아내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이후 교인과 교인의 친척, 전도사 등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도 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지난 20일 교직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흘새 교직원과 원생, 이들의 가족 등 15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4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소규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7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46%입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중인 경우는 47명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충북 청주를 연고로 하는 남자 실업 핸드볼 SK 호크스 선수단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리그가 끝난 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연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남자 실업 핸드볼 SK 호크스 선수단에서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 8명, 코치가 3명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남자 실업 핸드볼 리그는 지난달 중순 종료됐습니다. 이후 선수단 20여 명 가운데 7명은 국가대표로 차출됐거나 부상으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3명이 모그룹인 SK 하이닉스의 청주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해 왔습니다. 선수들은 지난 1일까지 휴가를 다녀온 뒤 훈련을 위해 청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선수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고 모두 8명이 의심 증세가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SK 하이닉스 측은 선수단의 기숙사 한 층을 따로 배정했고 대부분 1인 1실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선수단 전용 헬스장이 있고 훈련 장소로 이동할 땐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건물에 있는 매점과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나 또 자녀들 해가지고 16명 현재는 파악이 되어 있고요. 추가 접촉자가 나오면 또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한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총기 임명 사고가 잇따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기 사건의 용의자는 시리아계 21살 남성 아흐마드 알리위 알리사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총기 난사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Our hearts go out to all the victims killed during this senseless act of violence. We are committed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authorities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조사 결과 알리사는 돌격용 반자동 소총과 반자동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술서에 드러난 범행 수법도 잔인했습니다. 주차장에선 쓰러진 노인에게도 여러 발 총을 쐈고 식료품점에 난입하자마자 고객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현장에선 알리사 일행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알리사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와 거주지에서 45km나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경관 이외에 추가로 사망자 9명의 신원도 공개했습니다. Senseless tragedy, the loss of life, as we hear those names. Everybody in Boulder County is a small community. We're all looking over the list. Do we know anybody? I'm sure that we know people that know peopl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콜로라도 총격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총기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잇따르는 만큼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등 총기 규제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to take common sense steps that will save the lives in the future and to urge my colleagues in the House and Senate to act. 이와 별도로 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 중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결의안을 포함해 3년째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19년 연속 채택입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으로 소극적 찬성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도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종차별과 여성 상대 범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서방의 인권 유린이라고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서 전담을 구상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은 이와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산대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10년 넘게 입찰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 4개 업체가 8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중간재 시장의 담합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자동차 부품업체는 모두 4곳, 화승 R&A와 DRB 동일, 아이아 U1고무 등 4곳으로 외부 소음과 빗물을 막기 위해 차량문에 부착하는 고무틀 등을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 동안 현대 기아차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사전에 낙찰 회사와 가격, 할인율 등을 정한 뒤 그대로 입찰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기존 차량에 새 모델이 나올 경우 원래 납품하던 업체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담합 원칙까지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에서 이들이 사전에 정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전 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어려움과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충남 태안 신진항과 마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선박은 모두 28척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낚시어선과 조업어선이 대다수여서 어민들 생계가 당장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에 휩싸인 태안 신진항 선박들 19척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마도항에도 바람을 타고 불씨가 옮겨붙어 선박 9척이 불에 탔습니다. 이 중 6척이 가라앉아 기름 수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침몰 선박이 워낙 많은 터라 화재 조사를 위한 인양 작업도 일러야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양 부분은 지자체하고 우리 해양경찰하고 기타 관련 기관하고 협력해서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선박이 낚시어선과 조업선이어서 어민들 생계가 당장 막막한 상황입니다. 주꾸미, 꽃게를 잡으려고 바다에 어구를 다량 설치해 넣었는데 출항하지 못해 조업은 물론 어구 손실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배를 새로 건조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이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막막한 실정입니다. 어선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육지에 있는 자산과 달라서 그렇게 자산 가치가 높이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작아요. 실제로 정상가보다 4분의 1수준뿐이 안 됩니다. 피해 어민들은 실제 피해액이 328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이들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과 충북 충주의 산불은 벌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벌채를 하고 방치돼 쌓여있던 수백 톤의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봄철을 맞아 벌채목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퍼벌판처럼 보이는 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1년 전 벌채하고 쌓아둔 나무더미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겁니다. 산불 최성기엔 불길이 3m 이상 올라와 진화 헬기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불은 민가까지 위협하며 10시간 가까이 타올라 산림 2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산 위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 밑으로 왔으면 이제 집도 번질렀을랑가 모르지. 같은 날 충북 충주의 벌채지에서도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홍천처럼 벌채지에 쌓아놓은 나무가 빠르게 타면서 화염의 기세가 강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주변의 산림으로도 번졌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벌채지에 방치돼 있던 수백 톤의 잡목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겁니다. 지중울에 이제 좀 많이 순 역할이랄까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최근 나무 심기와 영농 활동 시기가 되면서 농촌마을 주변 벌채지 관리에 비상입니다. 이처럼 봄철 조림 시기를 맞아 벌채지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벌채지에 쌓아둔 나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합니다. 벌목을 하고 잡목이 흘러내리지 않게 산능성이에 줄지어 쌓아놓고 나면 조림이 진행될 때까지 1, 2년 동안은 관리나 점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벌채지 산불은 공식 확인된 것만 8건입니다. 축구장 50개 크기인 28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해당 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뼈대만 앙상한 건물,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원이 들어설 건물은 이처럼 사방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주민이 반발하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건축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에 앞서 소음과 쓰레기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까지 나만 축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때도 70명씩, 많게는 100명씩 왔습니다. 반면 이슬람 신도들은 이미 구청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만큼 건축 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집에 살고 있어. 월세 다 죽고 있어. 곳곳에서 다 사람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이거 우리가 싫어요. 해당 구청이 주민과 건축주가 이야기를 나눌 3자 대면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구청 역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를 통보할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개입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종교적, 문화적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특히 범죄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우려로 글로벌 증시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3,000선을 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39포인트 하락한 2,996.35에, 코스닥은 7.51포인트 오른 953.8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일 이후 줄곧 하락하며 13만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던 배터리 3사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KT는 성장산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오른 113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봄꽃들도 본격적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았고요.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온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 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서 기온이 2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 꼭 챙기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만 끼어 있고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 북부와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맑고 깨끗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밤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청주 21도, 광주,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